네. 자, 중요 구간입니다. 지금 상한가 유지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전쟁 관련해서 그 종목분들이 지금 상한가 풀고 하방 쪽으로 그 깊이감을 더해가고 있고요. 오히려 눌려 있었던 뭐 전자 닉스라든지 에너빌리티와 같은 일부 대형 주단이 다시 올라가면서요. 지금 방향성 혼동 구간입니다. 네, 저희 지금 살펴볼 게 좀 많을 것 같아서 현재 구간 이제 상승 상위 쪽에서의 변동, 호가 움직임이 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윗골이 계속해서 달리는지 봐야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GL리서치 박창윤 대표 모셨고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외국인이 계속해서 물량을 좀 덜어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브콜 보내고 있는 종목분들 10가지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모아봤습니다. 내리는 쪽에서도 많이 담아요. 특히 네이버가 최근 연속해서 좀 눈에 띄기도 하네요. 그 가운데 오늘 중심에 있는 쪽이 또 조선이지 않을까요? 삼성중공업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부터 저희는 집중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해요. 이게 지금 조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LNG 운반선 얘기 나오고요. 미국이 수출 이제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선주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견조합니다. 지금 다른 전쟁 관련주들이 빠져도 삼성중공업 굉장히 견조하죠. 그리고 차트를 보더라도 되게 예뻐서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렇다면 때가 온 게 맞는지 전쟁과 상관없이 자체 수급 개선과 함께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 맞는지 점검해 주세요. 박창윤 대표님. 1차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이 그동안에 2월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EPS 상향에 따른 반도체 중심의 숫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이러한 흐름이었다면 그 안에서 상법 개정안 등 일부 이런 금융주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주도 섹터 한 군을 형성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고점에서 20% 정도 큰 폭의 이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주도 섹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상대적으로 지수가 시장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는 더 세게 올라가는 쪽을 좀 점검을 해보자면 반도체 안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IT 소부장 그리고 최근에 원전이나 이런 LNG 프로젝트와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조선주들 이런 쪽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한 부분을 점검을 해놓고 본다면 다시 한번 삼성중공업의 좀 시기, 때가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호르무즈 해협에 따른 유가 상승, 이에 따른 인플레를 건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좀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 중요시하게 강조가 되면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원전 개발,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미국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LNG 개발 프로젝트, 특히 알래스카 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스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런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특히나 이제 가스선, LNG 쪽 이런 부분으로 가장 첫 손에 꼽히는 부분이 바로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른 영향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도 성광밴드, 태광 같은 이런 가스광 관련된 피팅 쪽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후장 들어서도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 굳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따른 가스 개발 투자 확대, LNG선 발주 증가까지 이러한 밸류체인 확대가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오전에 피팅 쪽이 강하게 움직였다면 오후장은 이런 가스선의 발주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붙어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해양 쪽 수주 쪽이 작년에 삼성중공업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기준치는 해양 플랜트 쪽에서만 대략 해양 수주에서 한 40억 불 정도로 기대를 했었다면 실제 수주 나오는 거는 5억 불에 그쳤거든요. 실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에 이런 이연이 되는 부분 자체가 모잠비크, FLNG 본계약 등 올해 많게는 한 70억 불 수준까지도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서 지금 조선주를 접근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크로 변수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 이후에 다시 한번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차기 주도 섹터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반도체와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쪽에 에너지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쪽이 이런 LNG 개발 프로젝트 그 키를 쥐고 있는 또 삼성중공업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만약에 신규 자금 기준에서 보게 된다면 오늘같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덜 빠진 이런 종목을 최소한 초병이라도 띄울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흔들릴 때 용기를 내서 일정 부분은 매수 관점에서 좀 초병 띄우는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방원 중에서 방사는 지금 현재 이슈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에 그러면 조선 원전은 포트에 그럼 같이 담아도 괜찮다고 보세요,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보시면요. 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 크게 흔들릴 때 주도학적, 그죠. 미정학적 리스크 나오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관련된 종목들 먼저 튀는 모습이 네. 나타났었고 당연히 LIS 넥스원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원전인데 조선 원전인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조선과 원전의 교집합은 결국 에너지. 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한 최근에 에너지를 건드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중동산 이런 그 원유에 대한 의존도 이런 부분 자체를 좀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최근에 트렌드하고 맞물리는 게 원전 수출 그리고 LNG 프로젝트 개발이 미국과의 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1호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한 20% 조정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지수가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세게 가는 종목들을 먼저 체크를 해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 방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일정 부분 좀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제껴두게 된다면 지금 조선 쪽과 원전 쪽이 강한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다. 즉 지수가 약할 때 강한 이러한 섹터나 종목들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조선주도 우리가 그동안에 1, 2월 달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가렸다면 이제 3월 이후에는 다시 한번 그 주도 섹터로서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좀 점검을 해보자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에너지의 중요성은 이 전쟁 리스크가 지워져도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도 섹터로서 다시 한번 화려한 부활 노려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견고한 수급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재밌는 건 삼성중공업의 수급에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들어오는데 그 전까지는 외국인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가를 멀리 놓고 보면은 큰 틀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수급적 시그널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조본 부장님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세요? 네,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 외국인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삼성중공업을 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너무 좋은 상황. 물론 그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못 올랐고 네.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고 또 오늘 지금 보면은 일봉상 주요 이평선들을 다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28,500원 이상에서 마감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시세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저는 31,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0월 달에 31,000원대 넘어섰다가 또 빠졌고 그 다음에 또 1월 달에 1월 20일 이때쯤에 31,000원 구간에서 또 올라갔다가 또 밀렸죠. 그럼 이번에 올라오면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바탕으로 만약에 올라올 경우에는 저는 31,000원까지는 탄력적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오늘 이런 장에서도 양봉을 보이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충분히 따라서 매수해볼 만하다. 이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원 돌파력에서는 이제 충분히 좀 윗방향 더 누려볼 수 있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긍정적으로 두 분의 의견 종합합니다. 자, 에너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조선과 원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원전의 대표 종목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생각하실 거고 미국의 가스터빈 7기 공급 이슈도 우리 금요일 장 끝나고 공시통해서 확인했었잖아요. 근데 더 차트상 강한 게 우리 기술이에요. 이거는 이전부터 있었던 이슈거든요. 우리 기술의 엄청난 상승력을 이전부터 확인을 했었어요. 전쟁 이전부터. 어떤 해석을 붙일 수 있을까요? 코스닥 150? 뭐 이런 종목이에요? 제가 2월 중순 정도에 시장이 워낙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한 2월 20일까지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네. 종목, 즉 전체 350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대 수익률을 좀 계산해 봤거든요. 1등부터 꼴등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1등이 우리 기술이었어요. 삼성전자가 상위 10%였고 예.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상위 20% 정도. 그러니까 1위부터 350등까지 나래비를 쭉 세어보면 삼성전자가 대략 한 35등 전후였었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70등 전후였는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을 장이었잖아요. 그 안에서도 상대 수익률 1등이 그때 제 기억에 200%가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수가 그때 이제 11월 대비해가지고 한 70%, 80% 이상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상대 수익률 1등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기술 중심으로 말 그대로 그만큼의
가치자평가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었던 이런 구간이 올해 2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았는데 3월 달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보시면 주봉상 흔들림은 있었지만 굳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지 이렇다고 차익 시장이 가파르게 나오는 이러한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저도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딱히 걸리는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에너지 자립에 대한 부분과 우리나라가 지금 전략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원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특히나 이제 원전 계측 제어 설비 국산화하는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올라오는 부분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때 우리 기술 같은 이러한 종목이 가파르게 좀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날이었죠. 그때도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우리 기술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따라갔던 종목이 BHI나 한전 KPS 뭐 이러한 종목이었고, 그러면서 같이 갔던 게 이제 그 원전 EPC 쪽으로 같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었던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보성파워텍 이러한 종목들이 따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기술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았는데 사실 흔들림은 있지만 굳건해요. 맞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사실 어마어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제가 체크했을 때 YTD,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얼마냐면 373%. 그러니까 4배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배 넘게 올랐으면 사실 조정이 나올 때 세게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반토막 나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오른 부분인데 흔들림이 없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상대 수익률 통합 1위. 이게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원전 계측 제어 설비 뭐 이 국산화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적자 해석자로 돌아서는 부분이 작년에 일정 부분 나타났는데 올해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나? 이런 부분 나타나면서 최근 보고서나 이런 부분을 찾아봐도 딱히 나오는 건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이제 국내 원전에서 추가적으로 두기 얘기하고 있고, SMR 쪽 추진 정책 변화와 맞물려서 원전 기자재 그리고 제어계통 기업으로서 이런 리레이팅 이런 부분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올라가는 종목은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저도 좀 두렵기는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과 더불어서 초병이라도 띄워놓고 흐름은 좀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러한 측면에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그렇죠. 굳건해요. 차트가 이 전쟁 기간 동안에도 굳건한 종목군들을 이제부터 더 유심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기술은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코스닥 150에 포함된 종목이기 때문일까요? 그동안 코스닥 150 종목을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조 본부장님께 여쭐게요. 본부장님, 지금 BHI는 오늘 같은 날 신고가예요. 근데 BHI도 코스닥 150이거든요. 우리 기술도 코스닥 150이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차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시장에 있냐? 지금 이걸로 가려봐야 될까요? 일단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액티브 ETF 내일 출시되죠. 거기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버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기술에 딱 걸리는 점은 18,000원만 넘어가면 자꾸 꼬리가 달립니다. 이게 살짝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BHI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관련된 공시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고, 그 중심에 지금 우리 기술도 따라가는 모양새가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건 맞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보시면은 2월 마지막 주부터 계속 18,000원 위로만 가면은 누가 자꾸 팝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술 자체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있는 쪽은 저는 BHI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차라리 BHI가 낫지 않겠나. 지금 자리도 괜찮아요? 신고가인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 종목들이 신고가에서 더 안 간 종목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 기술이랑 BHI 중에 고르자면 BHI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 기술을 보기에는
지금 거의 4배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8,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지금 자꾸 꼬리를 달면서 눌리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더 횡보하면서 차라리 18,000원 위로 돌파했을 때 따라가자. 차라리 그렇게 대응을 해본다면 저는 일단 오늘 관망세로 좀 보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8,000원을 돌파하기까지 계속해서 상단을 치네요. 이걸 어떠한 힘으로 또 돌파시키는지를 좀 봐야 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BHI 쪽으로 집중하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10만 원을 뚫고 지금 10만 원 하회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BHI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죠. 두 분의 의견은 약간 물음표가 찍혀 있지만 그래도 시기감을 보면서 긍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시죠. 기관이 어디에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을까요? 오후장입니다. 좀 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가장 변동을 크게 보이고 있어서 여기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반등하니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켰던 자리에서 확 내려왔어요. 한 번은 음전하기까지 했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역시나 지수 반등 시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손을 들어가야 할지 안 들어가야 할지 싶습니다. 자, 대표님. 이슈는 너무 좋아요. 인플레 해치성이라고 하니까 이슈는 네. 너무 좋거든요. 근데 지금 반등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하방으로 오름폭을 되돌림이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수 인버스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비료, 사료, 원자재 그리고 일정 부분은 중소형 네. 방산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특히나 이제 원자재,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얘기할 정도로 원자재 판가 인상은 수혜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상사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 특히 업스트림 쪽으로 자원 개발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나타나면서 미얀마 가스전 이런 부분 운영을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만 LNG 쪽에 있어서 미국 쪽에서 LNG 성구매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저렴하게 수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강점으로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이 최근에 유가가 오늘 저도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주말 지나고 나니까 100불이 넘어서 맞아요. 지금 아까 WTI 선물이 115불 넘어서서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LNG를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싸게 가져올 수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판가 인상에 따른 수혜를 그대로 이제 판가로 전이시키면서 그대로 이익으로 네.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가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엄청나게 크게 보기보다는 시장에서는 원자재 관련주지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일정 부분은 좀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수혜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는 지수 인버스적인 성격을 띠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트레이딩 바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개인적으로 오늘같이 많이 빠지는 날은 좀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빠지면서 전자와 닉스가 한 10% 정도 조정이 나왔었을 때 최근 지난주에도 보시면 그렇게 큰 폭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장고는 지금까지도 31조가 훌쩍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증시의 따끔은 지금 현 시점에서 오히려 빠지지 않고 추가적으로 130조 원 넘어서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전자닉스 이런 쪽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지수가 되돌림이 나오면서 네. 오히려 전자닉스로 들어올 때는 지수 역행 종목, 인버스 종목 같은 이러한 종목은 좀 어느 정도 트레이딩 바이 측면에서 좀 빠지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좀 변동성이 크게 키워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좀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제가 삼성중공업과 우리기술하고 좀 말씀드릴 때는 약간 온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즉 지수가 조정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는 과정에서 에너지 자립,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원전 쪽이나 그리고 또 LNG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주도 섹터로서 같이 갈 수 있지만 상사 쪽이 가지고 있는 포션 자체는 지수를 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이 겨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원자재 쪽은 트레이딩 바이로 접근하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은 좀 관망하는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에너지로 보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상사라는 테두리로 본다면 지수 인버스적인 성격으로 부각되니까 오늘 오후장 분위기가 이런 변동이 나오고 있네요. 트레이딩 바이적 성격으로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주호 본부장님. 4848을 해야 하는 종목군이라면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거래가 굉장히 많이 수반됐잖아요. 네. 오늘 당일 관점에서 역시나 단기성 자금으로 바라봐야 할 자금일까요? 일단 윗꼬리가 먼저 불편합니다. 예. 네, 좀 많이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해지성으로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명확하게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보여준 변동성은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네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물론 시장이 하락했고 뭐 내일 또 이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굳이 만약에 뭐를 산다 고민하면은 이미 지금 포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그 외에 많은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만약에 시장이 빠졌을 때 해칭 매매가 될 수 있는 이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게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명분과 이유가 충분해요. 물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것도 좋지만 근데 그거 워낙 변동성 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유와 명분이 있는 이제 해칭 매매를 할 수 있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이 저는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주요 이평선들 다 위로 올라왔고 기관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다소 불편하지만 만약에 지금 WTI가 25% 갔다가 지금 10% 빠지면서 아마 조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뭐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유가가 높은 가격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해칭성 매매로 대안이 될 수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공략해볼 만하다. 다만 이제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까지는 안 빠졌었는데 77,000원을 확인하시고 올라왔을 때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윗꼬리가 좀 불편하거든요. 차라리 직전 고점 부근인 77,000원 부근을 돌파를 했을 때 오히려 들어가 보자. 오늘 그래서 종가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77,000원을 회복하는지 그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 좀 기민하게 보시고 해지성 종목으로서 한 종목군은 포트에 넣어놓는 전략 나쁘지 않다. 두 분의 의견이 그렇다면 공통이네요. 트레이딩 바이적 성격 그리고 해지성 성격 이 부분은 잘 지수의 움직임과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봤고요. 이어서 기관이 오전에 좀 같이 담았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기예요. 자, 삼성전자 아니라 오늘은 전기를 도와드립니다. 같이 핫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21선에 맞닿는 이 구간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재료적 가치를 부각시켜서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인 것인가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지난해 최대 매출 찍었고 올해 더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눌려있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나요? 현재 4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30만 원짜리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세요? 작년에 12.7조 매출에 영업이익단은 한 1.2조 정도 좀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대치 매출을 찍었었고 고무적인 부분은 그동안의 컴포넌트 사업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컴포넌트 사업부 MLC 쪽에서 드디어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규모 경제 슈퍼사이클을 제대로 탔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2017년 18년도에 그때 이제 한창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가동률 그때 뭐 한 90% 넘어갔는데 이번에 작년 4분기 1분기에 가동률 95% 얘기가 나오면서 전장용 MLCC 그리고 특히 AI 서버 단으로 들어가고 있는 전력구조 고도화에 따른 MLCC의 구조적인 수혜가 올해 내내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었죠. 사실 3주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제 이런 MLCC의 가치 재평가 이런 것들이 특히 무라타의 가격 인상으로서 가장 가파르게 나타났었잖아요. 그때 PER 자체가 작년 말에 21배에서 2주 전에 한 31배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거의 한 50% 가까운 가격 상승 자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조정이 나오니까 한 23배까지 다시 내려왔거든요. 하지만 펀더멘털은 변한 건 없습니다. 일단 1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그 MLCC 쪽에서 가격 인상 효과 무라타가 한 2분기 정도에 한 10% 이상 가격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FN 가이드 실적 추정치가 작년에 1.2조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1.6조 정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10% 정도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 2.2조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가치 재평가 나오면서 31배까지 쭉 올라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는 그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 눈높이는 1.6조지만 2.2조까지 지금 열어놓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기 사장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2조 이상을 지금 자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분명히 이러한 부분의 가능성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그동안에 계속 아픈 손가락이었었던 FCBGA 같은 경우도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로 대면적 기판은 이런 그 상승세 강세 흐름과 더불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과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서 유리 기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가 되면서 흐름 자체를 맞물리고 있다는 것. 즉 실적 플러스 모멘텀 측면에서 최근에
최근에 삼성전기의 가치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한 달 전에 예. 두 달 그 연초 대비해서 21배에서 31배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23배까지 빠졌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을 때 저는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올해 지금 무라타에서 한 10% 정도 올라갔을 때 2.2조 그리고 내년에는 한 2.8조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익단이. 즉 그렇게 본다면 작년에 1.2조 벌었다가 27년도에는 2.8조까지 이익 자체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사이클이거든요. 이런 슈퍼 사이클을 수혜를 그대로 삼성전기가 가져오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지금 현재 23배 저는 이러한 부분도 만약 27년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경우에 PER 자체가 10배 중반 이하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가치 재평가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LCC 플러스 최근에 기판 업체들도 보시면 가치 재평가가 나타나면서 최근에 쭉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리기판의 이런 모멘텀이 실려있게 될 경우에 PER 30배까지도 다시 한번 제 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빠질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조정 시 흔들림은 있지만 오히려 그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라타 얘기 나오고 고공행진 나왔던 주가였습니다. 근데 전쟁발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21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매수에 대한 시기감을 좀 측정해 보고 싶은데요. 이조 본부장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도 외국인인데 개인이 사실 지금은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 보이기도 해요. 재료적인 부분,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에서 괜찮다면 지금 내려온 가격을 땡큐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나요? 일단 사실 너무 좋은 종목이 예. 맞거든요. 맞는데 일단 수급이 좀 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이 삼성전기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은 오늘 지금 딱 2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닉스도 그렇고 저는 지금 자꾸 데드캣 바운스가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이 데드캣 예. 바운스 형태라서 직전 저점을 오늘 또 깼죠. 그래서 이게 살짝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뭐 다 내용은 너무 좋거든요. 내용은 너무 좋은데 약간 데드캣 바운스 형태의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조금 불편을 해서 저는 역시나 이거 오늘 뭐 지금 당장에 굳이 따라가기보다 차라리 좀 지켜보시다가 뭐 이번 주 내로 지금 이 21 이평선 구간인 37만 원 자리를 완벽하게 지키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오늘 매수해서 이제 내일 갑자기 급등 나오면 좋죠. 좋은데 반대의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부분을 염두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난번에도 급등 나왔을 때 우리가 뭐 전날에 저점에 사신 분들 당연히 수익 챙길 수 있었겠지만 지금 추세 자체가 저점을 자꾸 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생각에 일단 오늘은 관망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판주로 확산시켜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사실 대덕전자가 전 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고점 돌파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게 했었고 심택도 저희가 이 코너에서 다뤘을 정도로 기판주의 흐름은 지금 횡보권이기는 해요. 전쟁 이슈 지나가면 언제든지 튀어갈 수 있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종목의 매력도를 그렇다면 다른 종목에서 찾는 건 괜찮아요? 네, 차라리 지금 만약에 삼성전기 말고 대덕전자를 네네. 보신다 그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괜찮아요? 수급적으로도 괜찮고 캔들 패턴 자체도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좀 약간 삼성전기와 다른 모양은 뭐냐면 삼성전기는 직전 저점을 깼다라는 부분. 근데 지금 대덕전자는 저점을 깬 게 아니라 지금 횡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저는 대덕전자가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굳이 막 이렇게 빠진 종목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해칭성으로 보여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쪽으로 아예 차라리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지금 반도체 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뭐 비중을 늘리거나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지금 있냐라는 겁니다. 물론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이야 지금 이렇게 빠질 때는 언제든지 환영인데 대부분이 지금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다 많이 가지고 계시는 상황에서 굳이 오늘 빠졌다고 더 살 필요가 있냐. 차라리 지금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고 네. 있기 때문에 시장과 반대로 가는 쪽, 이쪽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변동성 장세에는 변동성에 맞게 포트 구성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의견이에요. 변동성 지수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기는 오히려 지켜주는 구간이 맞는지 왔는지 확인하고 전략 세워보자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눌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